최근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순수 기술을 획득에 성공해 일본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이제 완벽하게 독점이 깨져버렸습니다. 과연 무슨 기술이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볼까요? 초순수는 말 그대로 불순물 없는 가장 순수한 물입니다. 불순물이 100% 제거될 순 없고 정확히는 불순물 0%에 최대한 가까운 물을 뜻하는데요. 초순수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웨이퍼를 채정할 때 쓰입니다. 반도체는 섬세하기 때문에 이를 씻어내는 물에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수율 등에 문제가 생깁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나노 단위 경쟁을 벌이며 웨이퍼 선폭이 작아질수록 고순도 초순수가 주목받는 건 이 때문이죠. 그러나 초순수 시장은 사실상 일본 천하였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통상산업성 주도로 반도체 연구회를 만들어 반도체 제조 기술과 함께 초순수 생산 기술을 개발했죠. 구리타 노무라 등 초순수 업계를 틀어준 기업들은 이런 국가적 뒷받침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미국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방부가 세메텍란 연구기관을 지원해 반도체 및 초순수 기술을 지원했고요. 반면 우리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기업의 자생이 반도체 기술을 키웠습니다. 촉각을 다투는 반도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시장 장악력을 키워갔지만 초순수만큼은 일본 선진 기술에 의존했습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초순수 개발에 본격 돌입한 것은 환경부 과제로 선정된 재작년 6월부터인데요. 설계 시공은 100%, 소재 부품 장비는 70% 국산화를 목표로 SK 실트론 2공장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초순수 플랜트를 구축한 후 최종적으로 여기서 생산한 초순수를 반도체 공정에 적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국내 초순수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어도 현장 적용이 어려워 성능 검증과 상용화가 어려웠는데 시행착오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현재 핵심 기술인 설계, 시공은 70%까지 개발이 진척된 상태입니다. 추진 1년 8개월 만이죠. 하지만 최근 한국이 자체 기술로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을 획득에 성공해 일본의 독점을 깨버렸습니다. 사실 단순한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초순수 기술은 그동안 우리에게 상당한 걸림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초순수 설비가 고장이라도 나면 일본 기술진이 직접 들어가야 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였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의존 문제는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자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2011년 6월 한국은 초순수 국산화를 위해 수자원공사, SK 하이닉스 등과 함께 기술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해 말 공정 설계 단계의 첫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SK 하이닉스는 오는 2015년까지 초순수 시설 장비의 70%까지 국산 허율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처럼 일본에 의존하던 초순수 기술까지 국산화해 일본의 독점을 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은 충격과 조급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는데요. 일본이 점점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따라잡힌다. 조만간 일본의 점유율은 여러 분야에서 떨어져 버릴 것이다. 또 불화수소의 전철을 밟게 될 것 같다. 솔직히 부럽다. 예언하는데 한국은 또 다음 달에 초순수 독자 개발에 성공할 것이다. 이제는 제발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던 분야를 하나둘씩 국산화하고 있는 한국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낀다 등 일본 국민들이 보여준 실제 반응인데요. 반면 한국을 애써 폄하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주가 조작을 위한 국산화 사기일 뿐이다. 한국은 양산하지도 못하면서 기술이 있는 척만 한다. 2020년에도 같은 말을 들은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설비를 공개한 만큼 기술 개발은 완벽히 끝났으며 양산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애써 정신승리를 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역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 기업들의 현실인식은 달랐습니다. 위기감에 빠진 일본 기업들은 이제는 다급하게 삼성의 도움을 요청하는 처지입니다. 지난 6일 소니는 삼성에 반도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요시다 게니치로 소니 회장은 직접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만나 반도체 공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다 게니치로 소니 회장은 삼성의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후 삼성전자 천안 온양 캠퍼스도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은 세계 반도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일본은 TSMC와 손잡고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작 소니 회장은 직접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구매할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소니의 요시다 회장은 앞서 지난해 TSMC에서 소니 모빌리티를 설립하고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75년 역사의 전자업체 소니가 전기차 회사를 세워 자동차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 소니는 이미지 센서 공장 증설을 통해 모바일뿐 아니라 차량용 이미지 센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과 경쟁 관계인 대만의 TSMC와 사실상 동맹 관계를 맺은 일본의 소니가 왜 갑자기 삼성전자와 밀착하려는 것일까요? 일본과 TSMC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걸음마 수준입니다. 반면 소니는 당장 전기차 생산을 위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급한 상황이 되자 결국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소니는 반도체와 이미지 센서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삼성은 소니와의 파운드리 협력을 계기로 메모리 한파 속에서 TSMC를 제치고 다시 시장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 공장의 반도체 재고와 보충 면에서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공정을 파운드리 산업까지 확대, 자동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 역시 급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시행한 대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하면 일본도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먼저 불법적인 수출 규제를 단행했기 때문에 한국이 대응 차원에서 행한 소송이며 결국 상식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글로벌 탑10 안에 있던 반도체 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1조 33% 감소하며 역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670억 5,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1위를 기록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전했습니다. 2011년 1위에 올랐던 인텔은 PC 시장 둔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아 1년 만에 선두 자리를 삼성전자에 내줬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인텔의 매출 감소폭은 삼성전자의 매출 감소폭의 2배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인텔의 매출 감소가 엄청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 인텔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침체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파운드리 분야까지 포함하면 대만의 TSMC가 매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수요 악화에 직격탄을 맞은 것과 달리 TSMC는 파운드리에만 집중해 홀로 성장세를 보인 것인데요. 하지만 삼성의 경쟁 상대인 TSMC 역시 최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TSMC 내부에서 미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는 익명을 요구한 TSMC 내부 엔지니어들을 인용해 TSMC의 미국 파운드리 프로젝트 구축에 대해 내부 직원들의 의심과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 약 52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높은 비용에 인력 관리까지 각종 어려움을 겪으며 회사 내부에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 투자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발길은 대만의 TSMC가 아니라 한국의 삼성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6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요시다 게니치로 일본 소니 회장이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사장이 직접 회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천안 온양 캠퍼스도 함께 방문해 반도체 패키징 시설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도 4년이 다 돼가는데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국의 산업이 멸망할 것 같은 위기를 느끼자 한국의 삼성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양국은 우리나라가 제기한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화소소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고 무역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목록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했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수출 규제 이후 우리 기업의 반도체 분야 핵심 소부장 일본 의존도는 2018년 34.4%에서 지난해 24.9%로 9.5%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운용의 폭이 커져서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겠습니다.